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솔동 마을 미디어 교육 이제 라디오 이제 2차 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녹화로 한다고 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라디오 제작 과정에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나 또 노트북이나 어떤 컴퓨터든 간에 쓸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우린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 무료 프로그램 오다시티를 가지고 한번 사용법에 대한 걸로 소개해 보는 거, 여기까지 해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장비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장비들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죠. 자, 이 장비들을 보시면 이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후배 교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오디오 믹서예요. 오디오 믹서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마이크들을 연결해서 소리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번 마이크를 꽂고 소리 올리고 2번 마이크를 꽂고 소리를 올리고 3번 4번 이렇게 해서 소리를 각자 소리를 크면 줄여주고 작으면 키워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믹서를 가리켜서 이제 디지털 믹서기라고 합니다. 왜 디지털이냐면 사실은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 안에 디지털 이펙터나 프로세싱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과도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겹쳐 있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아날로그 믹서죠. 이런 거 보여드리면 이제 별로 부담이 없으실 텐데 이걸 보여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조작법도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매뉴얼 보고 계속 익히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또 혹시 뭐 가게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틀 때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이제 각자 채널에 맞게 소리를 키워주고 줄여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오디오 믹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믹서는 오디오 소리를 섞어준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믹서에 선을 연결하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녹음은 여기서 나오는 선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제 그 소리들을 담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믹서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제 마이크, 선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들이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은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다 연결하지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따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오디오 믹서들은 다양한 소리들을 섞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들을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마이크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이크들은 노래방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라디오 제작 과정이나 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고가의 콘덴서 마이크라는 걸 씁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뭐냐면 이 안에 콘덴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48V라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지만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는 노래방 마이크 그냥 꽂기만 하면 잘 나오는데 얘들은 마이크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48V 전원을 올려줘야지만 소리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싼 마이크를 사서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뭐냐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장났다고 막 하는데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쓰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48V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비싼 마이크를 쓰기 위해선 또 이런 고급 기능을 지원하는 믹서들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콘덴서 마이크들은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여기서 말을 하면 소리가 들어가지만 요 뒤로 가서 얘기하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요 앞에 마이크 앞에 이렇게 팝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있냐면 파 할 때 이 소리가 이 천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걸러주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마스크가 팝필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팝필터가 없을 때 이렇게 마스크나 천을 앞에다 덮어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투명한 재질의 팝필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마이크를 쓸 때
잘못 쓰는 경우가 이렇게 쥐구선 얘기하는 노래 이렇게 쥐구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오픈되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를 세워두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은 소리가 들어오고 이쪽은 소리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들어오는 면을 저한테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크도 소리가 나오는 면이 저를 향해서 있고 이 뒷면은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죠. 그렇다고 소리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작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믹서에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믹서에서 나오는 선을 노트북에다가 연결해 줌으로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선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이 마이크 라디오 제작 과정을 하면서 오디오 믹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제작의 이 모든 장비들이 사실은 한솔동 마을 방송국에 다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설치만 하고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거나 좀 완화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녹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이곳에서 담아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크 또한 여기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놓고 앉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도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무선 마이크 장착하고 여러 명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 선 얘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선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많냐면 기기들마다 선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선은 이렇게 3.5 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른바 요즘은 뭐 아이폰에서는 빠지기도 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요즘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에 꽂아서 이어폰처럼 이제 꼽는 거죠. 대부분의 소형 기기들이 다 이렇게 작은 단자를 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라고 할까요? 휴대용도 이제 휴대하기 쉽고 간편하게 작게 쓸 수도 있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접점들이 잘 나가거나 선이 잘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소형 기기들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갖고 왔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쓰는 공간은 이제 이렇게 점점점 박혀 있는 거 공간이거든요. 자, 이걸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슨 총알구멍처럼 뽕뽕뽕 빵꾸난 데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5.5, 55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3.5파이고 얘는 55. 그래서 55잭 3.5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5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타, 신디사이저, 그 다음에 노래방 마이크 이렇게 꼽힙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결하셔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55잭이 좀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구멍이 3개 뚫린 게 있죠. 이거는 뭘까요?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캐논 잭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그 고가형의 장비들은 다 이런 캐논 잭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접지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 둘, 3개가 박혀 있습니다. 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핀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선이 맞물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에도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접지입니다. 그라운드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이즈, 전기적 노이즈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제가 꽂아볼게요. 들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딸깍 소리가 나죠? 캐논을 왜 고급 오디오에서 많이 쓰냐면 이게 쓰다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딸깍 고정시켜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잡아도 빠지지가 않는 거죠. 55파이나 3.5파이는 그냥 두면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논 마이크를 쓰면 좀 더 안정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 신호는 앰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콘덴서 마이크의 소리가 오디오 믹스에 연결이 되고 여기서 48V를 키면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맞아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들을 연결하고 선들을 연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에 그 비디오에서 썼던 단자가 있습니다. AV 단자, 오디오 비디오 단자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있냐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비디오. 옛날에 많이 써보셨죠, 비디오 시절 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는 오디오 사운드의 레프트, 라이트와 그 다음에 노란색은 비디오였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믹서에서는 비디오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 역시도 노란색과 빨간색 레프트, 라이트니까 여기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V 단자, AV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옛날에 오디오 비디오 선을 다 이렇게 표준 규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AV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AV 라인하고 3.5파이가 결합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핸드폰이나 그 다음에 아이팟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소리를 컴퓨터랑 연결할 때 믹서랑 연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죠.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노트북에 이렇게 마이크 입력 단자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이렇게 해서 노트북에 마이크 단자로 연결하시면 여기에 연결된 마이크 소리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이크들을 연결하고, 자, 연결을 다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선들이 여기에 있는 신호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 소리가 이 오디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디오 믹서로. 그리고 오디오 믹서에서 이 소리를 아웃풋을 여기다 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소리가 컴퓨터의 마이크 단자를 통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마이크 콘덴서를, 이 콘덴서 마이크의 이 캐논 잭을 컴퓨터에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믹서를 통해서 소리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경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 있는데 그 사진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믹서 개념이 아니라 네모다랗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 컴퓨터를 직접 USB로 연결을 하는 거죠. USB로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오디오의 그 마이크의 소리를 직접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오디오 신호가 아닌 컴퓨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컴퓨터에 마이크로 입력되는 것보다 더 잡음도 없고 손실도 없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써서 작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스튜디오, 녹음하는 스튜디오를 한번 가보시면 보통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를 쓰겠죠. 이런 장비를 쓰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컴퓨터에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고가의 장비에 연결을 합니다. 요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저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아르스 누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66,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신호를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손실이 없이 디지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어디 급하게 나갈 때 이렇게 녹음도 하거든요. 근데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입력 단자가 없는 노트북들은 컴퓨터에 USB로만 소리가 연결될 수도 있죠. 또 요즘 나오는 오디오 믹서들 중에는 여기다 연결을 해서 여기서 직접 USB로 컴퓨터랑 연결되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믹서가 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장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잡한 과정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녹음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때 여러분들이 여 밑에다 마이크를 하나 꼽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복잡한 장비들을 다 차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한솔동 마을방송국에 있는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조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기 한솔동 마을방송국에 있는 오디오 믹서와 여기 마이크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녹음해 보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 강의가 마치기 전에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면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피커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스피커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스피커, 나쁜 스피커가 아니라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스피커는 뭐냐면 구분이 아주 간단해요. 전기를 꽂아야지만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 전기를 빼고 그냥 틀어도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는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 중 어느 것이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재생할 수 있을까요? 네, 두말할 필요 없죠. 전기를 쓰는 스피커가 더 고가이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고가의 스피커를 집에다 놓고 써도 여러분 집에서 소리 많이 못 올리고 써요. 왜 그렇죠? 네,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드폰을 선호하죠. 그래서 좋은 헤드폰을 사서 그 소리들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은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를 놓고 합니다. 스피커가 일반 스피커와 달리 모니터 스피커는 조금 더 예민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이 없이 평범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에 맞게 특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모니터 스피커는 그 특성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믹싱할 때 가장 표준의 소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특성화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죠? 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구성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이런 오디오 믹서기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컴퓨터랑 연결되는 USB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콘덴서 마이크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콘덴서 마이크는 전기를 받아야지만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면에만 마이크가 작동을 하고요. 나머지 때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요. 전기가 없어서 팬텀 전원을 쓰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고가형 마이크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얘들 쓰다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면 못 쓰게 됩니다. 그 안에 콘덴서가 깨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쓰는 스마트폰용 마이크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마이크는 마이크 끝에가 이렇게 캐논이나 55파이가 아니라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3.5파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연결하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용 마이크를 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담을 때, 누구 인터뷰를 담을 때 스마트폰 마이크를 대시면 굉장히 음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딴 쪽에서 들어오는 잡음들이나 또 내가 핸드폰을 들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소리들이 마이크를 쓰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용 마이크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 믹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형편에 맞게 저는 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거 쓸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솔동 마을 방송국에 다 있으니까 집에서 이런 거 놓고 쓸 분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거 중고로 한 4-5만 원이면 사요.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 믹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한솔동 방송국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라인과 오디오 믹서에 대한 부분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다시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오다시티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오다시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오다시티 team.org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다시티 team.org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공짜라는 점입니다.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공짜라는 무료라는 장점 이외에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의 모든 OS를 지원합니다. 이 OS라는 얘기가 윈도우즈 10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를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운영체제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다시티 윈도우즈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다운로드가 나오죠. 그래서 윈도우즈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액셉트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시티를 다운받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다시티 윈도우즈 인스톨러, 맥OS DMG, 리눅스 소스가 있고요. 윈도우즈용 칩 파일도 있고요. 옛날 그 버전의 OS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의 무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용 설명서가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다시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설치하고 네, 넥스트 그냥 다다다 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이걸 설치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또 갈게요. 자, 설치하시면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윈도우즈의 오다시티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고요. 넥스트 이렇게 하시면 네, 환경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끄고 자, 이렇게 해서 오다시티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실행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 컴퓨터 화면으로 나가고 있나요? 네, 컴퓨터 화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처음부터 저길로 할 거랬다. 자, 오다시티가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자, 실행돼서 이렇게 보시면 쓸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자, 파일 새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입력 단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커 출력 단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컴퓨터 기본에 있는 이렇게 마이크로폰 리얼텍 오디오, 그 다음에 모노가 아니고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볼게요. 스피커 역시 리얼텍 오디오 스피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는 데가 있는데 녹음 레벨인데 모니터링 시작을 해보면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소리가 나오죠. 자, 녹음했던 파일을 하나 한번 갖고 들어와 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녹음됐던 파일. 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마이크가 되는 게 나오죠. 이렇게 앞에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해보시면 음파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부분만 있죠. 자, 요 부분 말고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편집해서 보시면 삭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또 여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경계를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음악 소리를 잘라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 부분만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아니면 되돌려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또 키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가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편집해서 잘라내기. 자,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필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라내므로 필요한 영역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붙이고 잘라내는 걸 해봤는데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노트북이나 어떤 마이크를 연결해 해보시면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잘라서 옮겼죠. 자, 요 사이에다 이제 뭐를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영역이 되죠.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얼마든지 편하게 한글, 마치 한글의 글자를 옮기는 것처럼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초 뒤로 옮겼죠? 1초, 2초, 하나, 둘, 셋, 1초, 2초.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왜 1초, 2초씩 간격을 띄웠냐면 요 사이에다 음악을 넣어보려고 해요. 자, 음악을 한번 갖고 돌아볼게요. 요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한 다음에 여기다가 음악을 넣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BGM을 하나 갖고 와볼게요. 뭐 Peaceful Conclusion. 네. 왜 안 들어오니? 어디요? 그 다음에 한솔동 방송국. 그 다음에 BGM. 자,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음악은 엄청 길죠? 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한 8초 이후로부터 잘라 볼게요. 음악이 좀 기네. 음악이 3분 15초짜리인데요. 이 부분은 잘라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부분 요거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볼게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 음악 부분하고 소리가 약간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녹음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오디오와 함께 합치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게 녹음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 채널은 1번 채널은 1번 트랙은 제가 녹음했던 파일이고 2번 트랙은 제가 불러들어온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재생해보면 여기 소리하고 여기 소리하고 겹치잖아요. 자, 요 부분만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엔벨로프 도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요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서 소리를 지점을 만들어주면 요렇게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멘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요렇게 마우스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키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소리를 줄이죠. 그리고 제 멘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올리고 이렇게 올렸다가 그러면 제가 있는 멘트 부분만 빼고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뒷부분 소리가 좀 더 크네요. 이거 더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마우스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시적인 그래프로 이렇게 소리를 얼마든지 편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라디오의 처음에 인트로 사운드하고 시그널 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우트로 음악처럼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끝나는 그리고 다음에 멘트가 시작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소리들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이게 지금 좀 소리를 좀 칸을 좀 줄여드리고 있어요. 자, 한눈에 보여드리려고요. 네. 자, 어떤가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요거를 이제 확대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주시면 확대가 되고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켜보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파형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음악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른바 리버브라 가지고 에코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리버브 한번 넣어볼게요. 제 하나 둘 셋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미리 보기 하나 둘 셋. 들리시죠?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첫 번째는 리버브 효과를 줬고 두 번째는 안 줬죠. 두 번째를 안 줬더니 소리가 달라지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소리 효과를 안 준 두 번째 거,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시고 BGM과 함께 작업을 하시면 하나 됩니다.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초짜리 오디오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녹음된 파일을 저장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자, 저기서 한번 저장 눌러볼게요.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프로젝트 저장은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오다시티 프로젝트용입니다. 다른 앱에서 열려는 오디오 파일에 대해서는 내보내기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서 왔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저장으로 왔어요. 프로젝트 저장은 뭐냐면 이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저장, 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놔볼게요.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종료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실행시켰군요. 자,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보이시죠?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aup AUP 오다시티 파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다시티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 다시 보여주지 않기 닫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작업하고 종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다시티로 작업을 하실 땐 프로젝트 저장 파일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일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디오 파일로 한번 내보내 봐야 되겠죠. 자, 오디오 파일로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우리 프로젝트 저장을 했잖아요. 내보내기를 해보시면 내보낼 수 있는 mp3, 웨이브, OGG, 오디오 내보내기, 다중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용으로 쓰기는 mp3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mp3로 내보내기 바탕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자, 그러면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 아까 오다시티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파일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변, 표준 이런 사용들이 나오거든요. 미친으로 하면은 좀 그런데 고음질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음질로 파일이 나오게 되면 더 높은 퀄리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표준으로 하면은 170에서 210인데요. 우리가 듣는 음악이 보통 이 정도 품질의 대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변 속도 뭐 이런 건데 보통 표준으로 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파티라는 계정을 쓰실 땐 얘들이 좀 약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정으로 놓고 96kbps로 해야지만 파티 계정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오 제작 과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팟캐스트 채널을 개설하시고 거기에 파일을 올리실 땐 그 팟캐스트를 올리는 채널들마다 이른바 이런 특정 주파수 대 압축률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파티 같은 경우는 96kbps 이상의 128kbps를 하시면 업로드가 안 되고 거절당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질을 손해를 보더라도 96kbps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전 설정이 아니라 고정으로 가셔서 각각의 팟캐스트 채널에서 최고 상한도로 정해놓은 뭐라 그럴까요? 그 압축률을 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파티 계정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표준으로 좀 고화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림으로 해서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채널이 하나의 스테레오 파일로 묶여서 저장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첫 번째 트랙과 두 번째 트랙 있잖아요. 이것이 레프트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섞어서 하나의 스테레오 채널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다시 내보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가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채널이 하나의 스테레오 파일로 묶여서 저장됨. 자, 확인. 자, 아티스트 제목 이름을 넣는 거죠.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 트랙 제목 테스트 음반 제목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도 2020년 장르 뭐 이거는 강의니까요. 강의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강의 코멘트 아이고 네 내보내기 예 벌써 나가버렸군요. 제가 앰프트를 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 5-t 프로젝트 파일과 라디오 제작 실습 1 mp3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채널이 하나로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내보낸 파일 한번 다시 불러드려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줍시다. 가져오기 이젠 오디오로 가져옵니다.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 자, 이게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지금 라디오 제작 과정 실습 1에서 원래 파일이었죠. 아래는 음악 파일, 위에는 녹음한 파일. 근데 이거를 하나의 스테레오 채널로 내보내고 나니까 다 섞여 버렸죠. 요거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오다시티 아까 프로젝트 파일로 가보시면 똑같은 결과물은 똑같아요. 듣는 건 똑같은데 트랙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라디오 제작 과정을 많이 해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아까 보여드렸던 mp3 파일만 갖고 있을 경우 근데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작아요. 어느 부분에 좀 효과를 넣어주세요. 어느 부분에 발음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면 음악과 같이 잘려서 굉장히 어색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하나 둘 셋 있는 부분 여기를 한번 제가 잠깐 지워볼게요. 보세요. 둘 셋. 음악도 잘려나간 게 보여요. 하나 둘 셋.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디오 제작 과정을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하실 땐 프로젝트 파일과 그 다음에 이 결과물들을 꼭 갖고 계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가 잘못됐을 땐 원본 파일에서 이렇게 찾아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요거는 닫을게요. 아이고. 자, 아니요 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자, 앞에 부분 아까 소리가 좀 큰데 뒷부분 소리가 작잖아요. 우리가 녹음할 때 소리의 뭐라 해야 되나 크기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특별히 키워줘야 될 때는 효과로 가서 증폭으로 가고 여기서 소리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얼마나 키울까? 뭐 1dB, 2dB, 2dB 해볼게요. 자, 잘 보셨나요? 이게 원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2dB를 올려볼게요. 효과에서 증폭에서 2dB.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그래서 이 부분의 소리가 아까보다는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자, 원래 부분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뭐 잘 차이를 모르시겠군요. 어쨌든 소리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효과를 통해서 증폭으로
소리를 키워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다시티 지금 8초짜리 오디오 파일을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제로 드렸던 원고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다룰 건지, 내가 무슨 콘텐츠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녹음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다시티를 레코드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경음악 이거 무료 저작권 음악인데, 이거 무료 저작권 음악 다운받는 법은 유튜브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녹음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틀렸잖아요. 발음이 꼬였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앉아서 마이크를 연결하셔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제작 과정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도 연결을 해달라고 하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컴퓨터용 USB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들을 여기 컴퓨터에다 연결하시면 그냥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처럼 쓰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그 부분들도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라디오 제작 과정, 이제 지난번에는 컨텐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오디오 믹서와 장비들, 그리고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잠깐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잠깐 한번 다뤄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컨텐츠 얘기로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0마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한번 고급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으로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되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편집한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개인 단톡방이 아니라 우리 한술동 마을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주세요. 만약에 부끄럽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드릴게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라디오 제작 과정을 하면서 나는 원고만 쓸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예요.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고를 쓰시고 여러분들이 녹음하시고 편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채널에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돼요. 안 되더라도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다시티 프로젝트 파일을 꼭 만드시고 그리고 그거를 오디오 파일로 꼭 내보내셔서 2개를 갖고 계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녹음해서 보내오셨던 파일들과 함께 제가 여기서 편집을 조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녹음한 파일만 보내주셔도 돼요. 음악 안 까셔도 되고요. 음악을 안 깐네. BGM 삽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표준어를 써야지. 음악을 까는 게 아니라 BGM을 삽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 말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 부분 잘라주셔도 되고요. 못 자르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맥시멈 길이는 1분으로 할게요. 1분이면 하실만 하겠죠? 네, 1분 안에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꼭 보내주세요. 정 안되면 노래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함께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르고 붙이고 소리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것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부분들 잘라서 붙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꼭 1분짜리 녹음 파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는 집에서 오다시티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오다시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분짜리 녹음을 해오시면 돼요. 뭐 책이든 영화든 노래든 뭐 우리 가족을 소개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1분짜리 해서 mp3로 만드시고 오다시티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다 음악을 넣는 방법들, 그리고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면 자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제가 했던 것처럼 집에서 다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잊지 마시고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